자신의 여자친구와 자신의 아버지가 잤을 거란 생각에 미쳐버린 인간 말종 20대 초반의 대한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04년) 초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남성이 거리를 서성이고 있다. 이 남성은 2003년 전남 신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당시 20살의 대한 씨. 그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외삼촌 집으로 옮겨 생활하지만 그곳에서도 학대를 당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교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던 그는 간신히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2004년부터 알바를 전전하며 서울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거리를 서성이고 있던 대한 씨는 시간을 보낼 겸 한 PC방으로 들어가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대한 씨는 그 채팅에서 자신보다 2살 많은 22살의 서 씨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채팅을 통해 대화를 자주 나누다 가까워졌으며 두 사람은 실제로도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어진 몇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2004년 4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대한 씨와 관계를 이어오던 서 씨는 이듬해인 2005년 1월 자신의 친구인 추 씨라는 여성을 소개시켜주는데 서 씨의 친구 추 씨는 대한 씨와 비슷하게 어릴 적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이러한 공감대가 있어 대한 씨와 추 씨도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005년 2월경 대한 씨와 서 씨는 가산동의 쪽방을 구해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서 씨는 오갈 데가 없고 대한 씨와도 가까웠던 추 씨에게 같이 지내자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추 씨까지 쪽방살이에 합류하며 대한 씨와 여자친구인 서 씨, 서 씨의 친구인 추 씨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 씨의 계부, 즉 새아버지가 쪽방을 찾아 자리에서 대한 씨에게 이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며 고향인 신안 인근의 목포 쪽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대한 씨의 계부와 목포로 내려간 이는 대한 씨가 아니라 여자친구인 서 씨였다. 서 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남자친구인 대한 씨의 계부를 따라 목포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서 씨가 목포로 내려간 이후 대한 씨는 새 아버지와도 여자친구와도 연락이 되질 않자 불안해했고 여러 생각을 하다 결국 새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되질 않자 대한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난 2005년 2월 12일 대한 씨는 여전히 자신의 계부와 여자친구가 부적절한 관계일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 무렵 여자친구인 서 씨가 자신의 옷가지들을 챙기러 쪽방을 찾게 된다. 이때 서 씨에 대한 의심으로 분노해 있던 대한 씨는 집으로 온 서 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계부와 관계를 맺은 거 아니냐 추궁했고 이에 서 씨는 그런 적 없다며 말했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대한 씨는 그때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서 씨에게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대한 씨는 서 씨의 얼굴과 옆구리둥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했고 급기야 서 씨의 옷을 벗기고 쪽방에서 감금시켜가며 폭행을 하게 된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만행이 며칠간 이어지자 두려움에 떨었던 서 씨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고 도망쳐 보았으나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와야 했었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신의 친구인 추 씨도 가담해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다 그들은 서 씨가 신고할 것과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고 자신들이 외출이라도 할 때면 바깥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그어 놓았으며 잠자는 틈을 이용해 서 씨가 도망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자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그녀를 감시했다.
그렇게 서 씨를 감금시켜 놓으며 이어진 만행은 2월 12일을 시작으로 15일과 20일, 25일, 28일 그리고 다음 달인 3월 10일과 20일, 30일까지 대한 씨와 추 씨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서 씨를 상대로 무자비한 악행을 저질렀다. 45일간이나 이어진 감금 기간 동안 폭행의 이유도 참 다양했는데 대한 씨와 추 씨는 서 씨가 시켜놓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잠을 잘 때 코를 골며 잔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해왔으며 사이다 병과 빨래 건조대, 심지어 망치 등으로 중요 부위를 공격하는 등의 악행을 해왔다. 또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서 씨의 얼굴이 부어 눈이 감겨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은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면서 그녀에게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의 악행이 이어진 지 40여일이 지난 3월 30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서 씨가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며 사정했는데 이때에도 그자들은 서 씨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고 망치로 온몸을 가격했으며 라이터를 이용해 중요 부위를 그을리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렇게 45일까지나 이어진 악행에 결국 서 씨는 2005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숨지고 말았는데 서 씨가 숨진 이후 두 사람의 행동이 더욱 놀라웠다. 서 씨가 숨진 직후 두 사람은 숨진 서 씨에게 추 씨의 옷을 입힌 뒤 집 앞에 눕히고는 119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문 앞에 낯선 여자가 숨져 있다며 모른 척 신고 전화를 하게 된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숨진 서 씨를 확인하게 되는데 숨진 서 씨는 머리와 얼굴, 목과 옆구리 등 온몸에 맞은 상처들과 무언가에 찔린 상처들이 가득했고 부검 결과 췌장까지 파열되어 있었다. 경찰은 상황이 의심스러워 대한 씨와 추 씨를 따로 신문하게 되는데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렸고 결국 경찰이 두 사람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게 되었다. 말 같지도 않은 두 사람의 범행. 그런데 재판 결과가 더욱 놀라웠다. 2005년 8월 열린 1심 재판. 남자친구 대한 씨는 당시 만 19세였으므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여성 추 씨는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후 이들은 뭐가 억울했는지 항소를 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2심 재판부는 그자들이 이전 강력 범죄가 없었고 교화의 의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남성 대한 씨와 추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대법원의 판결 또한 놀라웠는데 당시 대법원은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작 7년형을 선고. 2000년 중반에 선고되었으니 현재 두 사람은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하여 어디선가 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